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양서고등학교 시험지 문제인데 어, 좀 시간이 됐어요. 네, 양서고등학교 시험지인데 2019학년도 1학기 1차 지필고사고요. 2학년 문학 과정입니다. 어, 원래 이걸 이제 제가 풀이를 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아이패드 이제 다 옮겨 적지는 못해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1페이지부터 조금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특목자사고나 이제 일반고 중에서도 좀 입시 실적이 좋은 곳들을 이제 좀 지원을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국어 선생님이고 하니까 이제 국어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시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2번을 보시면 위백교의 농가구장이라는 건데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오는 작품인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했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고전 소설인 조웅전이 이렇게 이제 3번, 4번 나왔고 논술형 1번 이렇게 좀 등장했습니다. 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서고등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데 이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감점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객관식 시험들은 이제 어지간하면 잘 맞추는데 이제 주관식에서 많이 틀린 경우들이 많고요. 자, 그리고 뭐 현대소설 유릉길의 장마, 그리고 이용학의 하늘만 꼽구나, 격제구의 사평역에서 보시면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고전문학도 굉장히 많다는 거. 서동요, 처용가, 월명사의 제막매가, 드고의 모죽지랑가, 그리고 시조 5개가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된 거, 선지로 출제된 거 볼 수가 있고요. 광덕의 원앙색과 충담사의 찬기파랑가, 그리고 또 시조 5개 선지로 나왔고요. 소수령 있고 정읍사, 그리고 구지가 해가 둘이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수로 부인을 이렇게 잡아간 것이 이제 해가의 특징인데 이제 그런 것들 차이점 있고 충담자 양민과 정철 관동열고 그 다음에 박지원의 공작 관문고에서 그리고 김광규의 상행 그리고 이규보의 경설 그리고 이 양서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윤동주를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윤동주 시인을 이상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들이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23번, 4번 그리고 논술형 6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 바로 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문제를 세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윤동주 시는 뭐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고 윤동주가 보통 가지고 있는 어떤 시의 특징들이 자기 성찰과 반성 그로 인한 자기 혐오에 가까웠던 자기 내면적 자아와의 이제 마지막에 가서의 뭐 어떤 그런 화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고향 같은 경우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시가 이제 윤동주의 서시나 이제 다른 시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2학년 이상 이제 되는 학년에서 좀 출제가 됩니다. 되고 윤동주 작품은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가리지 않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다는 점.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배꼴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자,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는 이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백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게 백골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기력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게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 하에 윤동주가 항상 괴로워했던 것은 이제 자신의 친구들은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부르도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동주의 어떤 그 화자를 일깨우는 매개체가 되겠죠. 자,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은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곱게 풍화작용을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나는 어떤 갈등하는 자아분열, 비애감, 슬픔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누가 우는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자, 즉 이 윤동주가 추구하고 싶은 이 백골은 무기력한 자에 속하는 것이고 이성적 자아를 찾아가고 싶은 것이죠. 자, 치주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개다. 나를 쫓는 것일 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주 높은 개와 어둠을 짓는 개는 이 어둠을 해치고 빡차고 나가서 자신을 이렇게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깨우는 존재로 봐야 되고 가자 가자 청룡 문장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고향과 지금 여기 이 마지막 행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고향은 다른 고향이겠죠. 그래서 이 백골 몰래라고 하는 것은 이 백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기력한 현실적인 자를 이 고통받는 자를 버리고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처음 고향과는 대조적인 이 고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였다. 자, 그 다음에도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길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자를 잃어버렸다는 거겠죠.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뚜렷한 목적지가 있으면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즐거울 수도 있고 뭐 유쾌할 수도 있고 뭐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목적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화자 시적 화자는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잘 몰라요. 그거 잘 모르는데 일단 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돌과 돌과 돌이 끊임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이 과정이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고되다는 것이죠.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면 이제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고 닫으면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자의 그림자로 볼 때 화자의 고뇌와 절망감을 뜻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돌담의 그림자라고 보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담이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길의 장애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깊이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를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계속 자아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담을 떠들어 눈물 짓다가 이 눈물 지었다는 것은 좌절하는 거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라고 하죠. 항상 이 윤동주가 가졌던 어떤 시적 어떤 감정, 시적 그 화자의 심정 같은 것들이 뭡니까? 이게 부끄러움이죠. 이제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이제 하늘인 거죠. 그래서 성찰의 매개체, 이성적 존재, 그리고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까닭이고, 그래서 이 참된 자를 찾아가는 과정의 어떤 장애물로 볼 수가 있고,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고, 내가 남아있다. 이 내는 이제 화제의 지향점, 참된 자, 이상적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실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는다, 참된 자아를 계속 찾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를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원래 이제 내신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23번을 보면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곱게 풍화작용을 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있었는데 이 자아가 뭡니까?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백골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곱게 풍화작용이 하는 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절의 현실에 정하지 못하고 순수히 현실을 영합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1번 답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4번은 그와 나를 모두 비교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답부터 살펴보면 5번이겠죠. 그래서 그와 달리 나는 핵심적인 시적 대상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시적 대상이 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자아성찰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맞고 부정적 현실을 견디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고 가에서 문장론적인 규칙을 깨는 도입부라고 했는데 내 백골이 따라와 누웠다. 그러니까 나를 객체화시켰죠. 내가 누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 백골이 따라와 누웠다라고 객체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문장론의 규칙을 깨죠. 4번은 이제 부정적 정세에서 긍정적 정서로 시성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형 6번을 보고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 어떤 그 충격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 이 국문과 3학년 수업 시론, 시상, 현대시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 그 김준호 교수의 시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 김준호 교수의 시론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그 논술형 6번 보기로 등장한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애들 수준이 뭐 이 정도까지가 되는구나. 수준이 되니까 냈겠죠. 그래서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니은의 상징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의미를 시대상 고려해 기술하시오. 그래서 백골과 또 다른 고양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읽어보시면 이 사회학은 이 자아 분열을 주체화, 객체화로 기술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윤동주 시를 분석할 때 있어서의 어떤 그 주체하는 본질적 자아 그리고 객체하는 현상적 자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하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인격이며 사회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래서 객체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하고 관습적이고 인습적인 인간이 되게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인간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주체하는 객체에 반응하는 자아이다. 그래서 객체에 대한 반응은 타인들, 공동체의 반응이다. 이 주체하는 이미 행동한 자를 반성하는 자다. 여기 핵심이 여기 있죠. 반성하는 자다. 그래서 반성을 해서 본질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들이 보통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윤동주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유치한 시인이나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자아의 반성을 하는 어떤 그런 시에서는 뭐 흔히들 드러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답을 뭐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규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자는 일제강점기 하에 무기력한 객체하에 백골을 지금 고향에 버리고 아름다운 고향에서 이상적 자아인 주체화를 찾고자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특목자사고의 어떤 이 시험의 난이도나 어떤 시험 출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하고의 어떤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고등학교 설명회, 중학교 설명회 뭐 기회가 닿는 대로 수업 시간이든 많이 이제 상담할 때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우리 이제 중학교
학교 교과 과정에서 조금 채워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미리 대비하고 공부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언급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서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는 어머님들도 좀 알고 계시고 관심도 갖고 계실 경화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시 시즌이 됐어요. 대입. 그래서 제가 대입 컨설팅도 맡고 있는데 지금 육군사관학교 접수 기간이 돼서 보통 일반 대학들 접수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오게 되는데 육군사관학교는 좀 빨리 모집을 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제가 뭐 지원 요강이나 어떤 뭐 학교의 어떤 자기소개서 여기는 지원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내신 기간이라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막 이 학교 거 저 학교 거막 하다 보면 계속 일을 해도 끝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하나만 올만 카페를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